통상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이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의 현엄섭 특파원과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북핵 문제가 중국과의 정상회담 주요 의제라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 북한의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 이후 25년간 이어진 북핵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버릴 수 있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독자 조치 카드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가 관세와 환율 등 불공정 무역 이슈를 북핵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한 건 이번에는 중국을 말로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란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China's unfair subsidy and its behavior is prohibited by the terms of its entrance into the WTO. 미 하원도 트럼프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한반도 사드 배치를 촉구한 ICBM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이고 초당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무역이라는 국익을 일부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에 앞서 핀란드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굳이 핀란드를 찾은 건 중국의 유럽 중시 정책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출발 전부터 팽팽한 두 정상의 신경전은 북핵과 무역 의제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 등 유엔 안보리 결의는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把半岛核问题重新纳入可持续、不可逆、有实效的对话进程.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에 나선 만큼 시 주석이 중국 은행과 기업들의 대북 거래를 제한하거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일정 부분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날을 세우고 있는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리고 투자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하나하나가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들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베이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최순실 씨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등을 최 씨가 대납했다고 밝혔지만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돈을 다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최순실 씨는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특검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뇌물죄를 이미 정해놓고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영태 씨 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상비 대납 정황이 담긴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상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3억 원을 최 씨가 납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중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사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다 받아 정산했다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최 씨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가 선의를 베푼 삼성에 대해서도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야, 그따위 소리 하려면 우리는 이명박한테 쏘갔어요. 너 누이 말하잖아, 이명박.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데모할 때,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유세를 다니다가, 그래도 표는 아까우니까 와가지고는 무대에 올라오지도 않고 밑에서 파이프, 손 흔들며 가는 걸 갖다가 위에서 그 주최자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 저거 좌파를 갖다가 좌익들을 자극해가지고 표를 잃지 않도록, 그 표를 위해서 그렇다고. 웃기는 소리가, 단상에도 못 올라오는 그놈 인간입니까? 그래. 그걸 믿고 그래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 그 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니, 김대중을 갖다가 국장 치러주니까, 그때는 말 못하고 있던 분들이 한 달쯤 뒤니까 전부 다 민심이 폭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전국 순회 주요도시 광역시를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대구에서는 그냥 무대가, 낡은 시민회관 무대가 무너질까 싶어서, 거기 다 청중들 내려다 보내고 이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시군구로 간다고 공포해놓고는 뭘 지약을 먹은지 뭘 먹었는지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학이라고 2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땐 이명박을 탄핵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명박을 그때 탄핵했더라면 우리가 이 꼴을 안다면, 김대중을 갖다가 국민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탄핵을 했더라면 이 꼴이 안 나는 겁니다. 가짜 지도자다. 여러분, 신문가에 속지 마십시오. 신문을 욕할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거, 그거 옛날에 기업인 이영수 회장이, 제이슨 이영순 회장이 제일 처음에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아이디를 싹 빌려가지고 그래. 안보빨이 계속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냉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40조 원가량 늘어나서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부채 3분의 1 정도는 국민들을 위한 공적 사업에 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진 빚들인데요. 그런데 전체 절반이 넘는 750여조 원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입니다. 연금이 부족할 때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일종의 미래의 빚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국민들이 메워줘야 하는 세금은 601조 원, 군인 연금은 152조 원가량입니다. 1년 전보다 9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 1인당 이들 연금에 평균 1,469만 원씩을 내줘야 하는 셈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입니다. 이 부담은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연금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매번 좌초되고 땜질 처방만 되풀이되면서 적자 폭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54만 명 수준인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는 2025년이면 7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갈수록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입니다. 위기다 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결국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더 양보하는 면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우리 경제 생존을 위해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전라북도 군산에서 사제 폭발물과 화염병 속에서 유세를 강행했으나 전주에서는 폭력 행위로 예정했던 유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제 폭발물까지 터진 폭력 현장은 마치 야전장을 방불케 할 만큼 격렬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정치부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오전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교대 흥남 캠퍼스에서 경호원과 기자 등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 속에 치러진 유세를 통해 지역감정의 타파와 국민 대화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태우 후보의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 속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됐으며 노 후보가 연설을 끝내고 유세장을 떠나는 순간 무게차 행리를 향해 종류를 알 수 없는 소형 사제 폭발물과 사과탄 벽돌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유세장을 빠져나오는 무게차 행리를 향해 이처럼 순식간에 벽돌과 강목, 사제 폭발물 등이 빗발치듯 날아들자 무게차에 타고 있던 10여 명의 경호원들은 투명 플라스틱 방패로 노 후보를 감싼 채 속도를 높여 군중 속을 빠져나갔습니다. 벽돌 등을 던지던 일부
벽돌 등을 던지던 일부 청중들은 무게차 뒤를 따라 달려가면서 김대중을 연호하거나 돌을 계속 던졌으며 유세당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진압복 차림의 정병들이 이들을 차단하고 최루탄을 쏘아 저지했습니다. 이 같은 소란으로 노 후보의 경호원 2명이 돌멩이와 벽돌 조각에 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으며 5명은 경상을 입었고 무게차를 호위하던 청년자원 봉사단원 3명이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노 후보의 무게차를 앞서가던 취재 차량에 벽돌 조각 등이 날아들어 서울신문 박상문 사진기자와 외신기자 1명이 부상했으며 코리아 헤럴드의 윤국한 정치부 기자는 사제 폭발물에 왼쪽 다리 부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사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는 여러 발의 사제 폭발물이 터지는 폭음과 최루가스에 뒤덮여 군중들은 이를 피해 달아나느라 혼란이 일어났으며 청중들 속에서 길이 30cm가량의 흉기를 소지한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후보는 이 같은 불상사 속에 치러진 군산 유세에 이어 오늘 오후 전주에 도착해 전주 신여갑 광장에서 오후 2시 반부터 유세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연단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대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유세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과 일부 청중들의 이 같은 폭력 행사로 유세가 열리기 전에 진행되고 있던 연예 프로가 중단됐으며 광장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청중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학생들을 통해 폭력 행사 자제를 호소했으나 학생들의 폭력이 계속되자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 저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여갑 광장 풍길에서 경찰과 대항해 김대중을 연호하며 돌과 화염병을 계속 던지면서 일진불퇴의 공방전을 벌였으며 이 같은 소란 속에 전주 출신 임방윤 의원과 조남조 의원, 김대중 원내총무가 차례로 나서서 학생들의 자제를 호소하고 이 같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태우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당들 여러분, 사랑하는 당들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시위 군중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유세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공명선거 광고탑과 피켓 유인물 등을 모아 곳곳에서 불을 질렀으며 전주 역전 파출소를 습격해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또한 이들 시위 군중들은 도로변에 설치된 확성기를 떼어내 파괴하며 3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인 뒤 노 후보가 묵고 있던 전주 쿠아 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내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석진입니다. 첫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매일 보강 조사를 벌여 오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탄 승용차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9시 20분에는 검찰이 탄 승합차가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시작된 것은 오전 10시. 수사를 전담하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가 조사를 맡고 지원검사 1명과 여성수사관 1명이 배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장소는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책상과 의자, 조사에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추고 사무실 구조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조사는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부장검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고 맞은편에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구치소 일과를 고려해 오후 6시쯤 마무리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매일 보강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오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 앞에서는 오늘도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최순실 씨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등을 최 씨가 대납했다고 밝혔지만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돈을 다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최순실 씨는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특검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뇌물죄를 이미 정해놓고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영태 씨 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상비 대납 정황이 담긴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상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3억 원을 최 씨가 납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중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사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다 받아 정산했다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최 씨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가 선의를 베푼 삼성에 대해서도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입니다.